자, 대부분 작전은 이제 주간보다 야간에 많이 실시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탑티어 시네마틱 촬영할 때도 뭐 저희가 MBG 작전을 했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영상을 만들기가 더 힘듭니다. 실제 작전은 뭐 불 끄고 하면 되는데 야간에 실제 작전을 하기 때문에 야간 사격 및 훈련이 정말 중요하죠. 필수고 실제 진짜 많은 훈련합니다. 그리고 MBG는 이 비대칭 전력으로 인해서 자세한 내용은 사실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외관만 저희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헬멧은 이거 코크가 사용하고 있는 헬멧과 같은 거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헬멧과 같은 오스커 SF를 사용하고 있고 AMP 헤드셋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혹도 보이고, 조그맣게 보이는 이쯤에 요거 앞에 보이는 앞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IR 후레쉬. 네, 맞습니다. 보면은 사안인데 가운데 안에 이제 그 두 개의 렌즈는 검은색 덕계로 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두 개는 덮여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덕계가 그러니까 조리개 값을 조절해 주려고 달아놓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껍데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조리가 그냥 구멍이 자세히 보면 뚫려져 있죠.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광량을 적게 받아들이면서 피사 심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뚫려 있는 구멍을 크기별로 좀 그러니까 뚫습니다. 송곳서부터 또는 탄피로 해가지고 뚫어서 작전 시에 그 광량에 맞는 크기의 덮개를 사용합니다. 표적을 제압하거나 조준하는 것들은 장비를 이용해서 원활한 조준이나 기본 사격술이 되어 있다면 원활하게 가능한데 총기를 핸들링하고 조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시면 눈을 감고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 부대원이 얘기하는 말은 그러니까 야간도 주간과 동일한 총기 핸들링부터 사격, 전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야간 모두 동일하게 싸워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머슬 메모리를 정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간 다르고 야간 다르면 유리하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정립이라 그러니까 뭔가 돈 근데 주간하고 야간하고 이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 처음 이제 훈련한 친구들은 야간에는 내가 조금 더 뭔가 이게 바뀐 친구들도 있어요. 네, 되게 조심스러워지면서 뭔가 이 얘기했던 그 핸들링이 바뀌는 습관을 처음에 이걸 잘 잡아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코크기관이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사격 훈련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시계가 눈에 띄네. 탄색 시계. 시계는 보니까 가민 인스팅트 택티컬 시계네요. 요즘 많이 쓰는 조준경이 이오텍 EX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차량 이동 중 적이 습격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차량으로 기동 중에 이제 컨택이 이루어진 겁니다. 적이 사격을 교전이 했고, 이루어진 거죠. 제가 보기에는 차량에서 나와서 사격을 하는 거 보면 이동 중에 공격을 받았고 차량이 이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신속하게 대응 사격을 해주면서 아마 빠져나가는. 한 명은 차량에서 이제 사격해주고 했을 때 나머지 인원이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내려서 신속하게 엄폐 사격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보면 자세가 되게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이게 실전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차량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훈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차량 타이어를 엄폐해서 사격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차량을 엄폐물로 삼을 때는 엔진하고 그 타이어 쪽을 엄폐를 삼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장 방어력이 높은 쪽. 그렇죠. 실제로 이거를 부대에서는 검증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어디가 가장 엄폐가 좋은 위치인지 해본 거 아니에요? 하고 그죠?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마치 실전과도 같은 훈련. 자, 이제 뒤에 있는 인원이 성광포음탄을 던지면서 이제 기만을 하고 그리고 다음 원패물로 기동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게 훈련 목적상 성광포음탄을 사용한 거였지만 실제는 수류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달라지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었더라면 아마 수류탄을 사용할 것이옵니다. 근데 이때는 수류탄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훈련 목적상 아마도 성광포음탄을 사용한 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무빙을 하네요. 기동. 방금처럼 이렇게 한 명이 기동을 할 때는 무작정 뛰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엄폐 장소, 그 엄폐 장소를 미리 보고 정하고 그리고 다음 신속하게 이제 이동한 무빙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그냥 뛰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면 만약 코크가 이렇게 이쪽으로 뛰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목표 지점으로 가겠죠. 그러면 저나 아니면 나머지 인원들이 이 사격 속도를 굉장히 높여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집중하면 이쪽 적이
여기에 대해서 사격을 못하게끔 우리가 더 엄호 사격을 해주는 거예요. 네, 어머 사격으로 기동하는 인원의 안전을 이렇게 높여주는 겁니다. 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훈련해야 돼요. 너무 훌륭한 게 확실히 이 친구는 자신의 이제 오프셋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사격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로 보셨지만 707에서는 저렇게 다양한 사격 자세로 많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격 훈련을 맞아. 할 때도 무작정 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총기 그리고 장비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측면에 이게 달려 있는 게 진짜 응급 웨빙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달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유가 말 그대로 이제 응급용으로 끈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간이 들 것이 없을 때 저 웨빙 끝으로 들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그리고, 활용을 그리고 또 응급 레펠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 긴급 레펠용으로 저걸 대신해서. 네, 부득이하게 레펠을 타야 될 경우에 저것을 이용해서 이제 레펠을 탑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는 이제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네스가 있습니다. 응급용 하네스가. 네, 그거랑 같이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하네스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탄피가 제가 보기엔 7.62mm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훈련했던 경험으로는 분명 적성하기로도 사용을 여기 7.62mm도 썼네. 그러니까 적성하기로도 훈련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작전에 투입되기 전에 그러니까 적의 화기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적성하기로 똑같이 훈련합니다. 왜냐면 우리 아군의 총기로 사격을 하다 보면 떨어진 저희 탄피로 아군의 정보나 기도가 노출이 될 수 있어서 어떤 상황에 판단해서 적성하기를 이용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게 포커 얘기했듯이 이 AK 화기를 사용하는 국가가 정해져 있어요. 특정 국가라고 얘기 못하지만 이게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방송이나 언론에는 나올 수가 없죠. 실제로 부대에서 707에서 AK 사격 그리고 특전사에서도 AK 적성하기 사격 훈련합니다. 앉아싸 뭐 서서 싸 그냥 기본적인 사격이 아니라 자기 화기로 훈련한 것처럼 이게 전투 사격 훈련을 똑같이 적성하기로도 합니다. 네. 이게 리뷰할 게 너무 진짜 많습니다. 리뷰할 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도 지금 막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훈련 잘 돼 있구나. 뭔가 다시 교육 중대 예전에 이게 교관으로 돌아가서 막 TF로 돌아가는 TF로 돌아간 듯한 느낌? TF 말고 나는 교관 팀장했던 그때 돌아간 것 같아. 이거 보니까 뭐 여기 이 안에서 지금 내가 참관하는 거 같은 거 있잖아. 네네. 이틀리다 이거 소음기. 네,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소음기가 여러분 OSS 소음기라고 해서 이 플로스루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플로스루 방식이라는 게 가스가 이게 축적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가스가 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베푸는 가스를 가두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그거에 따른 이제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작전 요원들이 쓰는 것은 이제 플로스루 방식을 쓰고 있는. 네, 그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소음기 기존에 이제 스카에 이제 사용한 처음에 이제 소음기 장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착했던 거. 네, 그게 이제 베풀 방식입니다. 그게 베풀 방식.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스가 안 나가는 거, 안 나가게. 네, 축적해두게 합니다.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소음기는 플로스로 방식입니다. 이게 아까 코코가 얘기했던 응급용 하네스. 네, 여기 잘 요거 한번 보이시긴 설명해 한데,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응급용 하네스입니다. 그러니까 레페 장비를 착용하고 작전을 시행하면 엄청 불편합니다. 진짜 불편해요. 네. 정해져 있는 작전에 레펠이 있다면 레펠 장비를 착용하고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작전을 수행해야 될 때는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응급용 하네스까지 휴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휴대를 해서 그러니까 레펠을 해야 할 상황일 때 아까 말씀드린 웨빙끈 그 웨빙끈으로 그걸로 이제 네. 응급식으로 쓰는 거네. 네, 레펠을 이런 거 디테일 하나하나까지도 어. 707에서는 개인당 다 준비를 하고 착용을 하고 똑같이 사격 훈련을 하고 전술 훈련을 합니다. 네. 야간 훈련할 때는 지금 현재 앞에 응급대기 부상한 AMD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의무 브리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는 저렇게 의무 브리핑을 실시합니다. 이게 맞아 실탄 사격이기 때문에 이 브리핑을 당연히 해야죠. 네, 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를 해서 AMB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최근방에 있는 병원이 몇 킬로미터가 되어 있고 거기 전화번호는 무엇이고 상황이 일어났을 때 누구는 이렇게 행동을 해주고 누구는 이렇게 행동해주라 미리 브리핑을 해줍니다. 생각보다 지금 707에서 영상을 만들면서 되게 이 사격 훈련 준비 과정부터 아까 7점에 나왔잖아요. 화기를 준비부터 해서 사격 훈련 이게 되게 다양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진짜 이게 뭐 영상이어서 사람들이
일부러 영상 찍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모든 매번 훈련하기 전에 다 똑같이 저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CQB 교관을 할 때도 네, 오늘 교육했고 또 다음날 똑같은 교육생이 똑같이. 교육을 해도 또 똑같이 합니다. 네. 그게 FM이죠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미군들도 똑같아요. 미군들도 이제 강화훈련이나 아니면 사격훈련 할 때도 기본적인 얘네들도 매뉴얼이 있잖아. 그거를 그때 우리하고 농담으로 얘기해. 자, 우리가 수백 번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맞습니다. 합시다. 그러면서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또 대충 안 해. 그대로 다 해. 예. 근데 좀 대충 들을 때도 사실 있지만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혹시나 모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의무 브리핑을 받고 땡땡을 생포하는 작전으로서라고 하는 걸 보니까 고가티 표적을 생포하는 작전이네요. 그죠? 작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차량 라이트를 이제 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네, 생포예요. 운전할 때는 기도가 노출 안 되기 위해서 모든 차량 라이트를 다 끕니다. 이 장면은 되게 조금 네, 진짜 새롭네요. 네, 다 끄고 야시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이제 운전을 그러니까. 네, 이동합니다. 저도 와, 이제 야시장비로. 와, 나 야시장비 착용해서 운전 안 해본 것 같아. 실제로 많이 합니다. 와, 빨리 못 밟겠는데? 근데- 어차피 빨리 가지도 못합니다. 기도가 노출되면 안 되니까 천천히 해서 가는데 근데 저도 훈련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운전한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현역 때 2종이었어가지고 아, 이종이었어? 네, 훈련을 하는데도 항상 뒤에서 편하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운전 면허를 2종을 못 땁니다. 그래서 뒤에서 항상 면허증 편하게 줘봐. 갔다. 2종이었어? 아 지금은 대형이지 아닙니다. 그래서 연락 왔습니다. 왔어. 대형 따가지고 제가 딱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딱 어. 대형 땄다 하니까 바로 이제 또 그거 보고 연락 와가지고 어. 아니 그렇게 현역 때 따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전역해서 따냐고. 총기가 MP9이네? 네. MP9은 이제 9mm를 사용하는 총기입니다. 스카 L 같은 경우에는 5.56mm하고 이제 우리 7.62까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9mm. 네. 이제 파괴력이 약하죠, 좀. 관통력이. 그래서 저희가 5.1의 이 스카가 소음기를 단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음의 효과를 크게 못 봅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300 블랙 K, BLK에 아우속탄을 써야지만 소음의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아, 이 탄들이 그렇죠. 없죠, 우리나라에는. 아쉽게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MP9은 또 그래도 그만큼 앞에 소음 소음기를 효과가- 달았을 때 효과가 효과를 있어요.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MP9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또는 소음기 효과도 있고 생포기 때문에 일단 좀 살상력이 약한, 만약에 저항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하면 5.5mm는 관통력이나 살상력이 너무 강하니까 혹시나 이렇게 사살될 수도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생포하기 위해 팔이나 다리는 맞아도 안 죽으니까. 전 딱 두 가지 때문에 음. 예, MP9을 사용했다고 딱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아군을 쏘지 않을 정도의 총기 안전과 신속 정확도. 문 앞은 되게 위험 구간입니다. 문 앞은 진짜 위험 구간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서 있으면 문 앞에 대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이 딱 문 앞을 피해서 문 틀을 이제 엄폐로 삼고 진입 대기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그냥 그냥 이렇게 뭐 옆에 붙어서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많이 훈련해본 사람들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SOP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방향에 서 있기로가 SOP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한 약속인데 예, 그 약속에 넘어서 들어갈 때. 상황에 맞게끔 유리한 맞아. 쪽으로 예, 선택을 한다는 게 혹시 정확하고 빠르게 적의 살상 부위만을 맞추는 고도의 사격술이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이게 블랙모티킴은 입은 이유입니다. 지금 보시면 707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흑복을 입었었지 않습니까? 흑복을 입었었죠.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사진에 지금 하얀색 부분이 있습니다. 하얀색 부분이 있어. 예. 여기는 이제 패턴이 안 들어간 부분이지 않습니까? 안 들어간 부분. 네. 이게 야시장비로 본 건데 어떻습니까? 하얗습니다. 하얗게 보여.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라고 하냐면 IR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반사된 겁니다. 반사된 거. 예. 그러니까 반사돼 버려서 이렇게 야시장비로 봤을 때 노출이 심해져. 이렇게 되니까 반사율 때문에 노출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똑같은 검은색인데. 검은색인데 무늬가 없는 부분. 네. 그냥 블랙인 부분이 반사돼서 이렇게 보이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팔 쪽 봐보니까 멀티캠 패턴이 있는 쪽은 이 부분. 보시면 검었습니다. 여기 부분은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IR 리플렉션이라고 그 반사경이 안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이 있는 멀티캠을 입어야지만 좀 더 위장이나 이렇게 기도 노출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꼭공연이 있듯이 IR 리플렉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그래서 선배님들 그렇게 블랙멀티캠을 입어야 된다라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지하게 좀 말을 하면은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은 뭣도 고증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전에 꼭 필요하고 세팅 하나하나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본인의 머슬 메모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707이 이번
계기로 더 발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이 충분히 돼 있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 의견일 수도 있는데 이게 모든 뭐 단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이런 작전을 하는 인원들이 모두 공감을 해야지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저희가 봤을 때도 저는 전역한 지 오래됐고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딱 봐도 영상으로 봐도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입고 작전을 해야 되는지 왜 사용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절대 또, 진짜 멋이 아닙니다. 네. 네, 멋있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멋있어 있는 게 사실. 그쵸? 멋있어. 아 고거치 표적을 이제 생포했네요. 아, 오케이, 대출. 이게 좀 더 길게 나왔으면 아쉬웠어. 아 이거 근데 나 궁금해 어떻게 생포했는지 여기가 좀 보여야 되는데 너무 보완을 네네. 했네 지홍칠. 저희의 부대 가 중에 얼굴마저 숨겨도 정의 걸고 싸운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항상 국민 뒤에서 이렇게 지켜주는 저뿐만 아니라 707 모든 부대원들이 있다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또 이렇게 멋진 말을 하네. 지홍칠 모든 부대원들이 있다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국민과 국가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저희 팀원들의 등을 지켜줄 수 있는 작전 요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국민과 국가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이 멘트 연습 좀 한 건가? 잘했네요. 근데 이건 이제 멘트를 연습을 안 해도 캡틴 저도 약간 그 마지막 이제 막 멘트 같은 거 이제 할 때 좀 진지해지면서 막 네, 국민과 국가의 이름과 등심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좀 배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좀 배어 있다 보니까 나도 좀 그러게 네. 항상 배어 있어. 지금도 뭐 어디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뭐 산과 그리고 뭐 바다와 땅 그리고 이영만리 해외에서 지금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 수행을 하는 그렇지, 그런 후보장병 것처럼. 현역분들의 노고를 존경합니다. 뭐 그런 말이 좀 입에 배어 있는 것 같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근데 그 제가 뭐 세바시 강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안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 707도 안보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일부분 하고 있고 나머지 육군 공군의 많은 특수부대들 그리고 군인들도 하고 있는데 민간인으로 내가 나와보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게 얼마만큼 내가 일상을 누릴 수 있는데 고마움을 느끼는 건지 그나마 조금 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켜주기 위한 군인들 현역들의 장비나 아니면 훈련 체계들을 관심을 가지고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기를 가지고 사실 사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 자부심이잖아요. 그게 다잖아요. 네, 그게 특수부대원들. 답니다, 진짜. 그리고 707 인원들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 특임단가 기억나십니까? 특임단가 부르기. 오. 얼굴마저 숨겨도 정의 걸고 싸운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얼굴마저 숨겨도 정의 걸고 싸운다. 힘을 주어 조국이여. 그다음 뭐지? 영원. 저도 이제 이 민간인이 되어서 이 영상 나오는 707 부대원들 뭐 후배들이죠. 그래서 봤을 때 정말 멋있었어요. 딱 나온다고 이 소문 들었을 때 와 어떻게 나오나 보자. 막 또 특공무술하고 막 이렇게 겹쳐 나온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진짜 택티컬하게 나오는 거예요. 707 진짜 항상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나와서 진짜 맞습니다. 고맙고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영상에 이게 나오는 부대원들이 다 저 있었을 때부터 같이 서로 등을 지켜주던 후배들입니다. 예. 근데 정말 국가, 국민을 위해 그리고 부대 발전을 위해 매일매일 연구하고 그러니까 훈련하는 멋진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가정이 있어도 가정보다 진짜 가정에 더 가고 싶겠지. 가서 아내 보고 싶고 자기 자식 보고 싶고 한데 그 시간마저도 그리고 개인의 자유 시간마저도 희생하고 부대 들어와가지고 이거 발전시키겠다고 연구하고 또 훈련하고 그런 친구들입니다. 너무 저는 부대원들이 되게 자랑스럽고 되게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같이 이제 또 했던 친구들이다 보니 호크요가는 이제 1년도 안 됐잖아. 전역한 지. 네, 아직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으니까 그런 마음이 더 들 것 같아요. 네. 너무 열심히 보더라고. 지금 한 100번 저 진짜 많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주고 싶어서 코쿠교관이 연구를 많이 했고 그리고 관심 있게 봤고 저도 되게 관심 있게 봤고 그 코쿠교관이 TF에서 이런 장비나 전술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똑같은 우리 또 교육 중대잖아요, 그죠? 네네. 그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교관이 됐을 때 모든 그 교환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다 정립을 하고 체계를 다시 정립하기 위해서 한 2달 동안 집에 거의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그거를 발전시켜서 어떻게 더 디테일하고 잘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정말 연구 많이 하고 디테일을 다시 감수하고 모든 팀원들이 우리 연구실에서 만들었던 게 생각나. 지금도 아직까지 있는 우리 교관들도 있는데 고생하는 거 저는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마음을 저는 그리고 여기 코크는 누구보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아내이고 또 여자친구인 분들이 음. 묵묵히 또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것도 되게 큽니다. 그분들한테도 대신 또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고 싶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가족분들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예. 네.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707의 자부심을 진짜 느꼈고 네. 이 707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들이 정말 국가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 묵묵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들이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탑티어도 그런 대한민국의 군인들의 그런 헌신과 노력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콘텐츠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영상 그리고 좋은 리뷰 콘텐츠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707 리뷰를 했는데 어땠어요? 안 그래도 진지한데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살짝 지금- 걱정이긴 한데 그렇죠. 707 인원들은 좀 재밌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누구보다.